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관성이 많아서 혹은 강해서 관다녀의 좋은 남자. 다시 말하면 관이 많은 여성분들이 어떤 남자 만나면 좋겠어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 관다녀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은지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짝 정리 좀 해보자. 자, 첫 번째, 관이 많거나 강해요 라는 것이 뭘 의미해요? 나를 억압하는 거, 그리고 안정감 있게 하는 거, 요거예요. 자, 억압이 심해지면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안정감이 너무 또 강해지면 너무 확고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질환,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리고 안정감이 내 기준이야. 근데 그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지면요, 이건 마치 결벽과 같은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관다녀, 관이 많은 여성분들은, 관이 많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여성이면, 여성은 뭐예요? 음양 중에 음이죠. 음은 수렴이다. 나는 수렴하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수렴이 계속 수렴한다가 아니에요. 음양이라는 것은 계속 대립하고 공존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근데 우선 여성분들이 수렴이다 받아들인다. 관 또한 나를 극하니까, 극하는 걸 또 인내하고 감내해야 돼요. 수렴해야 돼요. 나를 억압하는 거, 안정감 있게 하는 거를 인내하고 받아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 억압과 안정감은 가져가되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요런 데까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기준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은가?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은가? 자,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야, 누구는 없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관이 많은 여성분들이 느끼는 이 억압은 어떤 억압이냐면요, 제 지인분 중에 남편이 굉장히 활발해요. 완전 그냥 식재예요. 그냥 봐도, 사주로 못 봤지만 캠핑 좋아해, 뭐 스포츠 관람 좋아해, 여행 좋아해. 근데 여성분이 관이 많아요. 맨날 끌려가. 힘들어요. 가서 노는 것조차도. 왜? 관이 많으면 가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올 때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남편분은 그런 거 막 크게 신경 안 쓰죠. 가는 게 좋은 거야 이러죠. 예. 이렇게 어떤 즐거움이다 보편적으로 인지하는 것도 억압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운을 쓰시는 분들 대비 관다 여성분들이 느끼는 억압과, 그리고 이런 추구해야 되는 안정감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은 좀 더 크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이어서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은가? 자, 억압으로 한번 예를 들 거예요. 억압. 우리가 남자를 만나면 그러면 결혼을 생각하겠죠. 꼭 시댁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관다 여성분들은 시댁과 관계가 안 좋아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을 잘 쓰시거나 많은 분들 좋아해요. 왜? 관이 많은 강한 여자, 강한 여성이 결혼을 해요. 이분 시댁에 못합니까? 관 쓰시는 여성분들은요, 시댁에 평타 이상은 합니다.
예, 왜? 관은 내가 할 도리기도 해요. 나를 억압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둬도요, 시부모님한테 할 만큼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댁 확인하라 그러겠어요? 시댁에 간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또 관심도 많아. 얘야, 반찬은 어떻게 하고 있니? 팔접반상 하고 있니? 뭐, 예?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막. 안 그래도 나는 관이 많은 여자라서 수렴하고 또 이것들을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가족, 여기만 잘 챙기는 데 있어서도 녹록진 않아요. 그런데 시댁에 지나친 간섭과 관심이 있으면 어떡해요? 또 한 번 나를 억압하죠. 이거는 여러분, 억압이 중첩되는 거예요. 중첩. 자, 시댁을 확인하세요는요, 사실은 집안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집안 분위기를 보세요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며느리, 우리 집은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1년에 제사를 12번 해. 한숨 쉬시죠, 지금? 네. 자, 관이 많은 여성분들 이걸 못해요? 아니요,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시댁을 못 챙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평타 이상 해요. 12번이 아니라 20번을 해도 해요. 나의 책무, 나의 책임감, 이것이 내가 시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책임감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간섭하고 너무 지나친 관심을 주는 거, 그래서 시댁을 확인하라는 거고 집안 분위기를 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건 궁극적으로 남자의 독립성을 보라는 겁니다. 네. 남자의 독립성을 봐라. 내 남편이 이 시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혹은 완전한 독립은 아니더라도 내 가정을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얘기들 많죠,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기 전엔 불효했다가 결혼하고 나면 효도한다고. 그 얘기는 효도를 아내에게 일부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관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이유로 억압에 있어서 시댁을 확인하세요라는 얘기는 이 시댁이 간섭하고 관심이 너무 많은가, 즉 집안 분위기가 자유롭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여러분, 책임이 항상 따르죠. 너가 그렇게 하면 그건 너의 책임이야. 다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런 진취적인 그런 집안인지, 아니면 안 돼, 절대로. 그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된다라고 억압을 하는 집안이냐고요. 네. 시댁이라는 울타리가 여기 있는데 내 남편 혹은 남편 될 사람이 이 안에 갇혀 있는지, 네. 혹은 시댁이라는 울타리와 내 남편의 가정, 즉 내 가정이잖아요. 내 가정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분리되는 것은 이 남자의 영역이에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다소 여성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유교적이고 시댁 중심적인 영향력이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그럴 때는 이 남자를 봐야 되는데, 이 남자가 독립심이 있느냐를 보시라는 겁니다. 왜? 내 억압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다한 여성분들이 시댁에 못하진 않아요, 여러분. 평타 이상은 해요. 이게 전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지나친 간섭과 관심, 이런 게 억압의 중첩으로 나타나면 어때요? 스트레스와 질환,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단 여성분들이 기혼자분들은 이제 어차피 주사위를 굴린 거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 남자가 독립심이 있느냐를 보세요.
아마 관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 이 마마보입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이 많아서 억압이 크고 내 기준도 되게 강해. 그런데 어떤 남자와 같이 사는데 그 남자까지는 오케이예요. 그 남자의 일부의 환경도 오케이. 알았어. 내가 감내해야지. 내가 책임감으로써. 그런데 그 남자의 배경과 그 환경이 너무 내가 감당하기에 큰 억압이랑 너무 큰 관심, 큰 간섭이야. 라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마마보이겠죠, 여러분. 아, 이번에 차를 한번 사야 되는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차는 뭐예요? 나와 내 남편, 내 자식들의 차인데, 이것을 부모님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허락을 구한다라는 억압과 동시에 반대라는 불분명한 억압을 또 받을 거고, 나중에는 어떻게 선택까지도 해주죠. 그 차 말고 이 차 사. 내가 아는 어디 뭐 이렇게 영업 사원인데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삼중고예요, 삼중고. 그래서 관이 많은 여성분들은 항상 내가 만난 남자의 독립 상태를 보세요. 이 독립 상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 이것도 맞지만 그 남자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좀 떨어져서 전진할 수 있느냐를 보시라는 겁니다. 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자, 이번에는 안정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 이 안정감은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보십시오.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 왜 중요하냐? 자, 나는 관이 많고 강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예측이 어려운 거. 이거는 싫어요가 나와요. 우리가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지를 확인한다 그랬죠. 돌아오는 것도 확인해요. 최적화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찾는 게 내가 귀찮고 불편해도 그게 내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이 어려운 걸 한다? 글쎄요. 힘들죠. 남자가 심리적 안정감이 없으면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확장해서 보면요. 관단 여성분들은 이제 경제활동 있죠. 경제활동은 문제가 안 돼요. 벌면 돼. 그래, 내 책임감에 있어서 벌어. 그런데 소비의 불확실성,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남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으면요, 다양한 안정감 중에서도 이 소비가 불분명한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쓰고 그냥 뭐 모르겠다, 그냥 뭐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안정하죠. 네.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쓰는 게. 또 나아가서는 남자의 행동, 유흥, 소비, 경제력, 이거는 뭐 조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흥이라고 해서 뭐 그런 데 아니고요. 그냥 실컷 노는 거, 이런 거예요. 안정감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려워져요. 남편이 친구 만나러 나가면 새벽 4시에 와요. 그리고 오면은 몰라, 기억이 안 나, 필름이 나갔어. 미치는 거예요, 이러면. 물론 모든 여성분들이 미치죠. 근데 그 미치죠라는 그 범주가 관다 여성분들, 관이 많은 여성분들은 심해요. 네. 그래서 억압을 하게 돼요. 자기도 그러기 싫지만 나가지 마라고. 네. 나는 그래도 남편을 내보내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중요한데, 내보내면 내가 불안하죠. 밤새 같이 못 자는 거예요. 남편 놈은 그냥 술 먹고 필름 나가느라고 못 자고, 나는 그거 걱정하느라고 못 자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주세요도 아내가 일지월지 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친구랑 놀면은 1차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2차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3차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왜? 관이 많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배려심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이 됩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도 여보 걱정하지 마. 이런 계획이 있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 그게 배려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배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의 독립성, 독립심을 갖고 있느냐. 왜? 관이 많은 여자로서 내가 너의 것도 내가 감내 책임이지만 그 외부적인 걸 다 끌고 오지 마.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남자냐? 독립성이 있는 남자냐? 그런 마음가짐이 있느냐? 두 번째는 안정감이 있느냐? 관다 여성으로, 관이 많은 여성으로서 그 남자의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이냐? 예, 이걸 제가 어디서 들은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 친구랑 소주 한잔 먹고 올게. 갔다 와. 나갔대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여보, 지금 먹고 있지. 어디야? 라고 했더니, 여기 지방 어디야?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물음표. 뭐라고? 야, 우리 집이 경기도 사는데 너 지금 뭐 어디? 부산 갔다고? 어디 광주 갔다고? 거기까지 가서 술을 먹는다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안 되죠. 근데 관다한 여성분들이 받는 데미지는 굉장히 크다. 네. 자, 제가 지금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아요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독립성과 심리적 안정감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독립심이 있던 심리적으로 뭐 안정감이 있던 이것은 남자에 국한된 얘기예요. 남자에 국한된.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영역이죠. 그러면 이건 타인에게 내 관성이 많은 것을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관다 여성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짧게 해볼게요. 자, 이 여성분의 사주예요. 제 지인인데 이 일간이죠, 여러분. 일간이 수네요. 토극수하죠. 그러면 토가 관성이에요. 여기 다 관. 이 관. 자, 이분은요. 첫 번째, 일단 사자 직업입니다. 좀 조직성이 좀 강한 쪽의 사자 직업이에요. 네, 마치 뭐 공무원들 같이 이렇게 어떤 체계가도 잘 나눠져 있는. 자, 두 번째는 진취적이에요. 진취적이고 또 나아가서 경험을 굉장히 중시해요. 경험을 중시하고 항상 나를 활동하는 영역, 항상 활동하는 영역에 둬요. 남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사주는요 굉장히 관이 많은 사주고 강한 사주죠. 일지 월지 포함했지, 지지가 다 토로서 관이지. 자, 거기다가 얘네는요, 얘는 충이죠. 충미충. 거기다가 운에서 술토가 들어오면 축술미 삼용도 되는 좀 불안정하죠. 자, 여러분 이 사주를 왜 얘기 꺼내들었냐면, 첫 번째, 조직성이 강한 사자 직업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관성을 쓴다라는 얘기죠. 내가 업으로 쓴다고요, 관을. 업으로 쓴다는 의미는 내가 살아서 활동하는 시간 중 가장 많은 포지션의 시간을 관성을 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진취적이고 경험 중시하고 나를 활동의 영역으로 해요. 얘는 식상 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이 이렇게 많음에도 식상을 쓰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이런 데 노출을 시켜요. 남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또 바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렇게 자기 기준을 만들어가요. 이러면 이거는 관성을 잘 컨트롤 하려는 거죠. 사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관이 불편하니, 예,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더라 라는 걸 아니까 아 나가서 활동하니까 괜찮더라. 하나하나 내가 경험치를 쌓는 것도 즐겁네. 이거 식상 쓰면서 이거 식상이잖아요. 식상으로 관을 극하고 관을 내 업으로서 쓰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사주는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의 노력으로서 균형을 맞춰가겠죠. 물론 뭐 운이 다음 대운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예,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기대해볼 만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운의 데미지를 100을 입을 거 내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100보다는 뭐 70, 60으로 줄여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이 많아요. 저는 여잔데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그 남자를 찾고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관으로서 불편한, 관으로서 좀 불리한 그런 것도 내가 현실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관이 많으신 여성뿐 아니라 사주세요를 함께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다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성분 만나서 행복하길 기원을 드려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세요. 저는 사주세요.